우리나라 한국을 제외하고 태권도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내 태권도장은 15,000여 개이고 미국 태권도 인구는 294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태권도가 폭발적 인기를 얻는 이유, 미국 엄마 카렌의 사연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카렌처럼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학부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태권도 정신이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죠. 지금부터 함께 카렌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카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9살 딸 엠마와 8살 아들 레오입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임신했을 때 노산으로 꽤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 나이 41살에 첫째를 낳았으니 좀 늦긴 했었죠.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누워서 지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이가 잘 버텨줘서 조산하지 않고 건강하게 엠마를 낳았어요. 그때는 정말 온 집안이 엠마의 출산에만 집중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곧이어 둘째가 들어서 버렸는데 그때는 정말 의사도 말렸던 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찾아온 천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한 번 더 힘든 임신 기간을 버텨냈고 드디어 둘째 레오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이 태어났던지라 저는 육체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도저히 연년생 아이들을 홀로 키울 수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뿐만 아니고 저의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육아에 매달렸답니다. 아기가 어릴 땐 2시간마다 깨다 보니 잠을 못 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그 과정을 거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소중하게 얻은 보물들이라 저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힘들게 얻은 손주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뻐하셨답니다. 그런 세월이 몇 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년생이다 보니 두 아이에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해서 식사 시간에 식탁에 앉지 않고 거실에 뛰어다니며 놀았죠. 그런 아이들이 식사를 놓칠까봐 저와 부모님은 스프를 숟가락에 떠서 따라다니며 먹였죠.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신기한 장난감 광고를 보면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기 전에 저와 남편이 먼저 주문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 생각에 우리 부부가 더 신났거든요. 네,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육아를 했는지 압니다. 그땐 몰랐지만요. 아이들은 커갈수록 생활 습관이 나쁘게 잡혔습니다. 쉽게 짜증내고 둘이 양보도 안 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싸우더니 어느 순간부터 몸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 몸싸움을 말리느라 진을 빼셨어요. 아이들은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떼를 쓰며 인형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프리랜서 직업이라 종종 평일에 아이들과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너무 힘들다며 냉큼 당신들의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물론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갔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를 장바구니에 담고는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더군요. 남편과 저는 천천히 장을 보고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엠마는 가장 높이 진열되어 있는 곰인형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곰인형이 이미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엠마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엠마는 저 큰 곰인형을 사달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집에 비슷한 곰인형이 많다며 엠마를 설득하며 집으로 가자고 했죠. 엠마는 갑자기 큰 소리로 사달라고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근처에 장을 보던 손님들이 다 우리 엠마를 쳐다보지 뭡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엠마에게 가서 타일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런 개인 행동을 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걸까요? 엠마는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돌고래 소리 같은 높은 고음을 내며 울고 말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쩔쩔맸습니다. 남편이 힘으로 엠마를 업어들자 엠마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우리 부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서 마트를 나가야 했죠. 빨리 레오를 찾았습니다. 저쪽 레고 블럭을 파는 곳에 레오가 있었죠. 남편이 엠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저는 카트를 밀며 레오가 있는 쪽으로 재촉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레오가 계산도 하지 않은 레고 블럭을 3개나 뜯어서 안에 레고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레오에게 지금 뭐 하냐고 물었는데 레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안 나와서 나올 때까지 열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본 매너도 없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뜯어진 레고 3개를 카트에 담고 레오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레오도 엠마와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올 때까지 찾을 거란 말이야 하며 그 작은 주먹으로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냐오냐가 사람을 아주 배려놨더라고요. 그날 마트 사건은 우리 부부와 부모님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셨습니다. 제 속에선 천불이 났고요. 생각해보니 징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락바락 대들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었죠. 제 품으로 낳은 아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며칠 동안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이 깜깜하던 우리 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 옆집 아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고 말도 안 되게 변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당장 부모님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에 웬 봉고차가 오더라고요. 그 집 자매 둘이 봉고차에 타기 전 자기 엄마에게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양에서 무술을 배울 때 스승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건 보았는데 부모님한테?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만 보고도 당장 태권도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줌마와 3시간 동안 엄청난 상담과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태권도장은 생활체육 실습이라 하여 벌써 알만한 우리 동네 가정들에게 유명한 한국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생활체육 실습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미국인 아이들에게 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예절 교육까지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예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줌마는 아이들이 적성에 맞을지 모를 테니 태권도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트라이얼 코스를 이용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2주 정도 태권도를 다니는 코스입니다. 미국에서는 태권도 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얼 코스라는 걸 만들어서 적응 기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1년치를 등록하고 싶었지만 아줌마의 조언대로 트라이얼 코스를 등록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엠마와 레오에게 내일부터 태권도를 다닐 거라고 했죠. 엠마는 콧방귀를 뀌며 저에게 본인은 발레를 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디 저 말본새를 고쳐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엠마는 태권도가 남자 운동이라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성화를 내자 엠마는 딱 2주만 다니고 자기는 예쁜 발레복을 사달라고 했죠. 그렇게 타협 아닌 타협을 하고 다음날 아이들은 집 앞에 오는 봉고차를 타고 태권도로 갔습니다. 낯설고 어색함이 봉고 안에서 흘렀겠죠? 저는 아이들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2시간 뒤 봉고차는 다시 집으로 아이들을 귀가시켜 주더라고요. 봉고차가 사라지자마자 엠마와 레오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태권도장에 방문하고 나서 담당 관장님이 무섭다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꼬맹이들을 이제야 제대로 기본 교육을 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트라이얼 코스 2주를 끝내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6개월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 엠마와 레오가 크게 반발할 줄 알았는데 약간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트라이얼 코스가 끝나니 띠가 바뀌어서 태권도에 대한 욕심이 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추측했어요. 정식 등록을 하고 나서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들어 태권도장에 몰래 방문해서 그곳의 관장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것은 아닌지 관찰했었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 엠마와 레오 빼고 하나같이 예의가 바르며 관장님의 훈육도 깔끔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도장에 들어오면 관장님께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를 외치며 90도로 인사하도록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정식으로 등록한 지 1개월 만에 아이들의 태도는 싹 달라졌습니다. 일단 아침에 억지로 깨우지 않아도 한 번만 일어나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침대 정리는 우리도 잘 안 했거든요. 아이들이 볼세라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이부자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 전쟁 같은 그 시간은 평온하게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서 자리를 뜨지도 않고 적당히 이야기하며 잘 먹더라고요. 놀라운 건 우리 부부가 음식을 먹기 전까지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눈치를 슬슬 보면서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어서 식사해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배운 게 있어서인지 절대 먼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줄 아세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의자를 테이블 안으로 천천히 밀어넣어 자리 정리를 말끔히 했고요. 남편과 저는 진짜 너무 뿌듯해서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갈 때도 우리 부부에게 배꼽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둘이 티격태격은 하지만 그 전처럼 머리를 쥐어뜯거나 주먹으로 싸우면서 가지는 않더라고요. 학교를 다녀오면 아이들은 손을 씻고 시리얼을 알아서 우유에 말아먹더니 도복을 챙겨 입고 봉고차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올 시간이 무려 20분 이상 남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복만 입고 가던 엠마와 레오는 책가방도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인지 물어보니 태권도에 가면 공부하는 스터디룸이 있대요. 연습한 다음에 스터디룸에서 숙제를 하고 온다고 하지 뭡니까? 저는 태권도 교육비를 10배 지불해도 아까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이들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요. 게다가 항상 피곤해 보이는 남매가 태권도장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생기도 돌았어요. 태권도는 평일 오후에만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에도 합니다. 그 달에 생일자들을 모아 치킨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도장에 다니는 학생 수가 제법 많아 우리 남매가 모르는 아이의 생일도 있을 건데 엠마와 레오는 마트에 가서 그들 선물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 안 사준다며 땡깡을 부리던 남매는 어디 가고 태권도에 다니는 친구, 형, 누나들 생일 선물을 산다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기본 예절 교육이 되면서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더 늘렸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전보다 덜 힘들어하셔서 아이들을 더 자주 보러 오셨어요. 여름방학에는 태권도장에서 워터파크를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사람이 적당히 많은 곳을 하루 통째로 빌려 태권도장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권도장은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했으며 우리 부부에게는 안식의 날을 선사해 주었죠. 우리 동네 그 태권도장은 어느 순간 동네 보육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매는 태권도장을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승급심사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승급심사를 함께 보러 갔어요. 그곳에서 늠름하게 예의를 갖추어 상대 아이와 겨루기를 하는 아이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는 대성통곡했답니다. 집에서도 하기 힘든 예절 교육을 해주신 관장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어 크리스마스 때는 관장님께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관장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고 한국의 태권도가 원래 그런 것이라면서요. 관장님은 되려 아이를 믿고 맡겨주셔서 당신이 지도하기 쉬웠다며 우리 부부에게 더 감사했습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한국 태권도와 태권도장 그리고 관장님은 우리 부부에게 평생의 은인입니다. 한국 태권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카렌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큰 남매의 잘못된 태도를 한국의 태권도로 바꿀 수 있었군요.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입학하면 태권도는 거의 생활 필수 운동이 되었죠. 아이들이 그곳에서 태권도뿐만 아니고 기초 체력도 다지고 스포츠도 같이 하며 단체 생활을 배운답니다. 한국의 태권도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